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자주 이용하는 KTX 때문에 지구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며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릴 적 무궁화 새마을호 타다가 KTX로 바뀌고 한 지가 언제부터였는지 까마득한데 우리가 당연히 이용했던 KTX가 신문물이 된 나라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곳곳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감동맥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낡은 기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퀴와 레일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불규칙했죠. 쇠가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사막의 정적을 깨뜨리며 메아리쳤어요. 승객들은 이미 익숙해진 듯 체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는 지평선 너머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또 고장이었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차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정차했어요. 승객들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햇살이 얼굴을 따갑게 내리쬐었고 모래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을 거칠게 핥히었어요. 기관사는 기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언가를 뚝딱거리고 있었지만 언제 고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 앞 작은 가게에서 이정의 여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녀는 고려인 2세대로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죠. 손톱만큼 작은 가게에서 고려인 전통 음식을 팔며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수 만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어요. 또 고장이네. 이정의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고장 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서구 국가들이 들여온 기차 기술은 겉보기에만 번듯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아갔지만 정작 핵심 기술은 숨긴 채였죠. 고장이 나면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수리할 수 있는 현지 기술자도 부족했어요. 이정의 여사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고향 이야기,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그리운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 고향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단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고 이 척박한 사막 위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아 헤맸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임신한 여성은 배를 붙잡고 힘들어했고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이정의 여사는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까지 이런 낡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외국 기업들의 빈 약속에 속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기차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승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날리며 휘몰아쳤고 고장난 기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실이었죠. 수도 타슈켄트의 철도청 건물에서 샤프카 나이모프 청장이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굵은 눈썹 아래 깊이 파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또 다시 고장으로 멈춰선 기차가 보였고 승객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또 고장이군. 샤프카 청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는데 모두 지난 10년간 외국 기업들과 맺었던 철도 현대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 네로라는 철도 강국들이 모두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화려한 약속을 했었죠. 기술 이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현지 기술자들은 단순한 조립 작업만 배울 수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엔진 기술, 제어 시스템, 안전 장치들은 모두 블랙박스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샤프카 청장은 가장 아픈 기억을 떠올렸어요. 5년 전 독일의 한 대기업과 체결했던 고속철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기차는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를 견디지 못했어요. 여름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의 더위에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추위에 배터리가 얼어붙었죠.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날 때마다 독일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샤프카 청장이 독일 기업 대표에게 소리쳤던 날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권, 기술 지원권,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두 독점이었죠. 그 이후로 샤프카 청장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달콤한 약속 뒤에는 언제나 함정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기술을 팔아먹는 시장으로만 생각했지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청장님, 새로운 고속철도 사업 입찰 공고를 내보내겠습니까? 부하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샤프카 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샤프카 청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이전을 약속하는 기업만 받겠소. 우리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기차를 만들고 고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곳 말이오. 직원은 의아했어요. 하지만 청장님, 그런 조건을 내걸면 참여하는 기업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래도 상관없소. 샤프카 청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파트너를 찾을 때가 되었소. 우리를 동등한 협력자로 보는 기업을요. 그날 밤 샤프카 청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고장난 기차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내일도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섣불리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샤프카 청장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조국의 철도를 진정으로 자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새로운 고속철도 입찰 공고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수한 철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까지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샤프카 청장은 회의실에서 각국 기업들의 발표를 들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두들 화려한 기술력과 성공 사례를 자랑했지만 정작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았거든요. 저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독일 기업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보안상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에게 운영 방법은 충분히 가르쳐 드릴게요. 샤프카 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같은 얘기였어요. 프랑스 기업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떼제베 기술을 도입하시면 유럽 수준의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비와 부품 공급은 저희가 책임지겠고요. 정비를 왜 당신들이 해야 하죠? 샤프카 청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그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프랑스 기업 대표는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똑같았어요. 기술은 주지 않고 영원히 종속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죠. 일본 기업의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칸센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화려한 영상을 보여줬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질문에는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했어요. 샤프카 청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국 현대로템의 강태훈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다른 기업 대표들과 달리 화려한 정장 대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두툼한 기술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현대로템의 강태훈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지만 어딘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솔한 태도가 묻어났거든요. 강태훈 팀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속도나 기술 자랑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사막 기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름철 섭씨 50도, 겨울철 영하 20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태훈 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샤프카 청장을 바라봤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스스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샤프카 청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말입니까? 모든 기술을 말이죠? 네. 엔진 설계부터 제어 시스템, 안전 장치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실제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강태훈 팀장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1년간의 집중 교육 후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고객이 아니라요. 이 소식은 곧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퍼졌어요. 기차역 앞 작은 가게에서 이정의 여사도 라디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진짜 기술을 다 가르쳐 준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국에 대한 희미한 자부심과 기대감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샤프카 청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하지만 강태훈 팀장의 진솔한 태도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계약 체결식에서 샤프카 청장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강태훈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모시겠어요. 실제로 강태훈 팀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명의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그들 중에는 철도청 소속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젊은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지하철과 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정시에 운행되는 기차들이 그들에게는 신기했습니다. 자국에서는 매일 고장 나던 기차가 여기서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현대로템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첫날부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연구실과 생산 라인을 개방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다른 외국 기업들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핵심 기술이 담긴 연구실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회사의 기밀을 통째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강태훈 팀장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아지즈 라이모프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모든 걸 보여주는 건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엔지니어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엔진의 핵심 제어 시스템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복잡한 회로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온도 센서가 여기 있고 압력 조절 밸브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직접 만져보세요. 아지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정말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은 보기만 하세요라고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아지즈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철도를 만들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니까요. 저희가 영원히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해줬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남아서 도면을 보며 토론하기도 했어요. 3달이 지나자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품 이름도 모르던 그들이 이제는 복잡한 시스템 설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 소식은 우즈베키스탄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정의 여사는 장터에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진짜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정의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이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 척박한 사막에서도 한국의 진정성 있는 도움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엔지니어들과 함께 본격적인 현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진들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어 현장 지휘를 맡았어요. 하지만 사막에서의 공사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극한의 기온이었어요.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나들자 정밀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용접 장비는 과열로 멈춰섰고 측정 기기들의 수치도 부정확해졌어요. 이런 날씨에서 어떻게 공사를 계속하죠?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고 작업복은 금세 소금기로 뻣뻣해졌어요. 강태훈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현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죠. 그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아지즈를 비롯한 현지 기술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주요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낮에는 그늘막을 설치해서 장비를 보호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모래폭풍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강력한 모래바람이 공사 현장을 덮쳤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밀한 레일 설치 작업이 모두 중단되었고 장비들은 모래에 파묻혀버렸어요.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계절적인 현상이에요. 시기를 피해서 작업 일정을 조정하면 됩니다. 강태훈 팀장은 이런 현지 엔지니어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현지 상황을 모르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의 전문가입니다. 저희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죠. 세 번째 도전은 열악한 인프라였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도로 상태가 형편없었어요. 무거운 철강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모래에 빠져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서 용접 작업이 자주 중단되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강태훈 팀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을 모두 모았어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합치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체계적인 기술력과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의 현지 경험이 만나면서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탄생했어요. 모래에 강한 특수 기초 공법, 극한 기온에 견디는 냉각 시스템, 불안정한 전력을 보완하는 자체 발전 장치까지 모든 것이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즈베키스탄 동료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도 한국의 기술력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습니다. 아지즈가 강태훈 팀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또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만 고집할까 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다르네요. 강태훈 팀장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이정혜 여사도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자들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밤새워가면서 함께 고민한다고 하더라고. 어느 날 저녁, 이정혜 여사는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웃음소리가 사막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이정혜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이정혜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고속철도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에게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정혜 여사는 손에 든 보온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 좀 갖다 주려고 해요. 고향 음식이 그리울 텐데. 보온통 안에는 이정혜 여사가 정성스럽게 담근 고려인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만든 김치였어요. 할머니로부터 배운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현장에 도착한 이정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침 강태훈 팀장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태훈 팀장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혜 여사는 조금 긴장하며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고려인이에요. 김치 좀 가져왔어요. 강태훈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려인이세요? 와, 정말 반갑네요. 그는 다른 한국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고려인이시래요. 김치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네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국 땅에서 만난 동포에 대한 반가움이 얼굴에 가득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이정혜 여사는 보온통을 열어 김치를 내어놓았습니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거라서.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김치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재료로 이런 맛을 내셨어요? 이정혜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지켜온 전통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고춧가루는 직접 말려서 만들고 젓갈 대신 소금으로 간을 맞췄죠. 강태훈 팀장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정혜 여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주당하셨죠. 현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고려인들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강태훈 팀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이정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정혜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한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감동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은 이정혜 여사의 마음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강태훈 팀장이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서로 도우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정혜 여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사막 위에 세워져 있었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함께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 사막에 이런 멋진 기차길이 생기다니. 완성되면 어머니도 꼭 타보세요. 강태훈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기차가 될 거예요. 이정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정말 기다려져요. 우리 손자들도 이 기차를 타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로 이정혜 여사는 종종 현장을 찾아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고려인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냉면, 불고기, 만두까지.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고향의 맛이었고 이정혜 여사에게는 고국과의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개통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타슈켄트 중앙역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 시민들, 그리고 멀리서부터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죠. 이정혜 여사도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며칠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선물로 준 것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걸 흔들어 주세요. 강태훈 팀장의 말이 생각났어요. 오전 10시 개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강요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현대로템 임원들이 단상에 올랐어요. 샤프카 나이모프 철도청장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샤프카 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 성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을 사는 고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었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정혜 여사도 손뼉을 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강태훈 팀장도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현대로템은 단순히 기차를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철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아지즈도 그중 한 명이었죠. 이제 우리가 직접 기차를 만들고 고칠 수 있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고속철도가 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리던 기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고속철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 조용하면서도 힘찬 모터 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플랫폼에 정차했어요. 와! 사람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낡고 덜컹거리는 기차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정혜 여사는 작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샤프카 청장과 강태훈 팀장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시운전을 위해 선발된 승객들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정혜 여사도 특별히 초청받아 첫 번째 승객이 되었어요. 강태훈 팀장이 직접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어머니,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의 첫 승객이 되어주세요. 기차 내부는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편안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운행. 이정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우즈베키스탄을 달리는 기차인가요?
이정의 여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강태훈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차예요. 기차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사막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정의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족이 이런 멋진 일을 해냈어요. 개통식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자국의 새로운 변화에 큰 기대를 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의 여사는 매일 아침 기차역 앞 가게에서 일하면서 달라진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시에 도착하는 고속철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리는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에 찬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모습이 그녀에게는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강태훈 팀장은 대부분의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약속대로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지즈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운영팀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의 할머니, 오늘도 기차 상태가 완벽해요. 그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어요. 이정의 여사는 그런 그를 보며 마치 손자를 보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기특해, 아지즈야. 이정의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걸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구나. 고속철도의 성공은 우즈베키스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졌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이정의 여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온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KBS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성공 사례를 취재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정의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슨 인터뷰를 하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고려인으로서 한국의 기술 성공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카메라 앞에 선 이정의 여사는 긴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멋진 일을 해낸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민족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의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정의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다른 기업들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어요.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관계였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해줬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줬어요. 이정의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젊은 기술자들을 믿어줬어요. 아지즈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국 분들의 진심 어린 가르침 덕분이에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이정의 여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협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어서 양국 모두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정의 여사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매일 정시에 달리는 기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막 위를 달리는 기차 안에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샤프카 청장도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야 진짜 철도 강국이 된 기분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 항만,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방식의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이정의 여사는 가게 문을 닫고 고속철도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마지막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일과였어요. 기차가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이정의 여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먼 이국 땅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고속철도는 오늘도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우정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길처럼 끝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정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감사합니다.